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직장 내에서 수소노무사가 들어왔는데 좀 친했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져오고 하면서 너 살 쪘으니까 가져오고 어머나 계속 이분 그렇게 졸랐더니 직장 갑질 119에 신고를 하겠다며 그래서 결국은 몇 개월 졸라서 겨우 가긴 갔어요. 본인도 좋아했으니까 전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아니 오늘 영상의 요약 자료는 댓글로 적어둔 링크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에 계속 화두가 되는 주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접하게 됐고 이거와 관련된 드라마도 나오고 뉴스, 웹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던데 실제로 법으로도 이거에 대한 개정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의 규정도 근로기준법에 새로 마련이 됐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근로기준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이 됐어요. 몇 년 전까지 땅콩해양도 있었고 최근에는 양진호 회장의 갑질이 있었고 그쵸. 이런 사회적으로 갑질 문화가 만연화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 보호 차원에서 입법이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볼까 해요.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분들이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했을 때 본인이 상사로부터 이런 괴롭힘을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심정적으로는 너무 좀 약간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상사분이 정말 나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 실정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규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근로자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사업주에게 한번 상담을 하셔서 사업주가 선의로 선처를 베푸셔서 근무지를 이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조언밖에 해드릴 수 없었는데 이런 개념이 법에 들어오고 나서 드라마틱하게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비빌 언덕이 생기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할까요? 네네네. 법적으로 개념이 딱 있죠? 그 개념을 그렇죠.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적 개념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그리고 근로자가 본인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 적정선을 넘어가지고 근로자의 신체적,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갑을관계가 있잖아요. 이제 직장 내에서는 더 그런 게 심할 텐데 갑을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좀 괴롭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이고 이게 이제 법으로 됐다고 하니까 그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겠네요? 처벌이라는 게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처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업장 환경이나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노동청에 가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해서 노동청이나 정부에 구제 신청해달라라고 할 수는 없고 회사 내에 사업주에게 신고를 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팀장님이 저를 너무너무 괴롭힌다라고 했을 때 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한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 그렇죠. 네네네. 처벌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가해자는 일단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님 또는 대표님이 될 수 있고 같은 회사 내에 있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가해자가 근로자가 되는 경우라면 조금 더 케이스가 쉬워질 텐데 근로자라고 한다면 뭐 근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무지 이동하는 조치 그 외에는 뭐 그 행위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라면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징계에는 뭐 종류는 가벼운 거로는 경고, 뭐 심할서 제출, 뭐 감봉, 정직, 심하게는 징계까지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해자가 그냥 일반 근로자인 거랑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랑 그쵸, 네. 일단 다른 것 같아요. 가해자가 사업주인데 사업주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사업주가 본인 스스로 징계를 하거나 내가 회사를 다른 데로 옮기겠다라고 할 수 그쵸. 없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정말 한계의 한계가 있긴 있네요. 그쵸?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양진호 회장 그분이 직장 내 갑질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양진호 회장의 그런 행위들은 폭행, 협박 그쵸. 뭐 이런 정말 형사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확하긴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괴롭힘이라고 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음으로써 구제를 받을 수 있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해요.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도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그 직장 괴롭힘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고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제재 조치는 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조차도 없었었다면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쁜 생각일 수도 있었지만 그게 굉장히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었다면 이제는 직장 괴롭힘이라는 거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인지시킴으로 인하여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덜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 내 갑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죠. 많이 있어요. 지금 회사는 아니에요. 대표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본인을 생각하면서 주제를 선정하냐. 만약 지금 회사는 아니고요. 예전, 전 회사였어요. 전.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폭언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회의석상에서 오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나랑 생각이 다른 잘못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의 어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욕을 한다거나 너의 머릿속에 있는 뇌를 너무 무서워. 약간 그런 굉장히 인격적으로 정말 납득이 될 수 없는 지금 상상도 못하는 그런 폭언들이 되게 많이 오갔었던 것 같고 저도 사실 경험을 좀 유추해보자면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시는 분이셔서 그분이랑 이렇게 회의를 할 때마다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그거를 약간 제가 표정으로 저도 모르게 반사신경으로 이렇게 약간 표정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지금 뭐 하는 태도냐면서 거의 1시간 넘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셔야 되는 분이. 그러면서 업무를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를 이만큼 줬어요. 그게 부당하죠? 적인 직장 내 괴롭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기분 상했다 이거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막.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직장 내에서 제가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순 노무사가 들어왔는데 인간적으로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등산을 가자. 주말에 등산을 가자. 안 가겠대요. 그래서 가자고 하면서 너 살쪘으니까 가자고. 어머나 계속 이분 그렇게 졸랐더니 직장 갑질 119에 신고를 하겠다며. 그러게요. 결국은 몇 개월 졸라서 겨우 가긴 갔어요. 본인도 좋아했으니까 전 직장 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다. 아니 본인도 운동을 좋아하니까 같이 가자는 그 말이었는데 그쵸. 본인이 진짜 직장 내 갑질의 가해자가 아닌지 한번 좀 그러게요. 생각을 저도 해봐야 될 것 한번 같긴 해요. 나는 피해자로만 생각했지 내가 가해자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못해요. 이렇게 본인을 좀 반추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되시면 그러면 제가 사업주한테 네. 저 지금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 사업주가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를 바로 할 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사실조사.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그쵸. 더 이렇게 심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발생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기 전에 가해자랑 피해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 있으면은 현실적으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는 일단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동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인사조치를 취함으로써 원활한 조사를 위한 조치를 해야 돼요. 직장 내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맥락에서 직장 내 성희롱도 그렇고 이거를 얘기를 했을 때 발생되는 2차 피해도 좀 우려스럽고 그리고 괜히 이걸 말을 하는 건 아닌가 문제를 맞아요. 네, 그게 사실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이 얘기를 해서 더 피해가 올까봐 신고를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제3자가 할 수 있군요. 제3자도 신청할 수, 신고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네네네, 좀 더 말씀드리도록 자세하게. 네. 빠이! 빠이!